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선배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 2020년 전국 선배시민 정책대회 사회를 맡은 선배시민 박명순 아나운서 조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12월 10일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입니다.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노인인권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자리인 2020년 전국 선배시민 정책대회에 전국 18만 대한민국 선배시민을 대표하여 진행을 맡을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저도 우리 선배시민 박명순 선생님과 함께 사회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우리 박명순 선생님, 오늘 열리게 되는 선배시민 정책대회는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정책대회를 말씀드리기 전 선배시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선배시민은 노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대체하는 용어로서 지혜와 경륜을 가진 노인이 공동체와 후배 시민을 돌보며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건강한 노인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선배시민 정책대회는 일상에서 정책을 논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민주소민들의 정책대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선배시민의 의미를 알리고 또 우리 선배시민들의 활동이 국가에 기여하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대회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네, 역시 조은영 아나운서시네요. 오늘 이 정책대회를 통해 선배시민들의 활동으로 대국민적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정책대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2020년 전국 선배시민 정책대회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국회 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일보가 후원하는 행사인데요. 1시간 동안 유튜브로 생중계가 됩니다. 제1회 전국 선배시민 정책대회에 전국 선배시민 어르신을 모시고 뜻깊은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시민, 후배 시민들과 함께 활발하게 소통하며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행복한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저희 노인들도 올해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에 아주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동료 시민분들 시청하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시고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0년 전국 선배시민 정책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전국대회에 앞서서 14개 지역에서 지역 선배시민 정책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 선배시민 공동체를 기념한다.
한해 선배 시민 활동이 정말 어려웠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 지역대회에 참여해준 선배 시민 여러분께 감히 선배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의 든든한 지원군인 노인복지관 관장님들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또한 이번 지역대회를 주관해 주신 선배시민위원회와 14개 교육지원센터까지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개회사와 환영사 그리고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공동 주체인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국회 포럼 공동 대표이신 남인순 국회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남인순 국회의원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노인 일자리, 저출생 고령사회 기본법들을 발의하시는 등 노인복지와 고령사회에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남인순 의원님의 개회사 들어보겠습니다. 당당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꿈꾸는 전국의 선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국회 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전국 선배 시민 정책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삶의 지혜와 경륜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을 실천해 오신 선배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배 시민 활동은 노인이 사회적 자본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는 뜻깊은 활동입니다. 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도서관에 책보다 많다는 속담이 있듯이 노인의 경험과 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산입니다. 이번 정책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 사회 노인에 대한 새로운 상상과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계층 및 세대 간 갈등적 요인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 시대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자생적인 선배 시민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지지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노인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립적이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안입니다. 또한 노인의 자존감, 소속감, 소득 증대, 건강 등 삶의 향상을 통한 권익 증진과 더불어서 지역사회 기여 및 국가의 성장 동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활력 있는 노후를 향한 선배 시민의 발걸음,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모두가 꿈꾸는 그 길을 위해 행복한 선배 시민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선배 시민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 남인순 국회의원님이 공동대표로 소속되어 있는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국회 포럼은 41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 포럼 중에 유일하게 고령사회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연구단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국회와 정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후배 시민에게 풍요로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체인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님의 한명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박노숙입니다. 먼저 2020년 전국 선배시민 정책대 공동주최를 해주신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국회 포럼 남인순 대표님과 양금희 대표님, 박강원 대표님,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대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축사로 보내주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위가 깊은 12월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를 위한 나눔 실천과 선배 시민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신 전국 선배 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원래는 각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다양한 경험을 나눔의 장으로 기획했으나 온라인으로만 대회를 진행하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선배 시민의 인식 제고와 함께 선배 시민 활동이 지역사회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한 선배 시민의 역할과 방향을 재설정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회 문제에 대한 제안이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본 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100여 명의 국회의원님과 자치단체장님들이 보내주신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는 선배 시민들이 공동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전국 선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노인복지관 관장님, 이 시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책대회가 마련되기까지 국회와 언론을 찾아다니고 선배 시민을 알리기 위해 밤낮 없이 전국을 다니며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박노숙 회장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해 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선배 시민 어르신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우리 정책대회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자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어느 분께서 축사를 전해주실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2020년 전국 선배시민 정책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대회는 노인권 문제를 돌아보고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자리입니다. 약자로만 여기던 노인에 대한 인식 대신 삶의 지혜와 경륜을 10분 발휘해 나눔을 실천하는 선배 시민들의 역할에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선보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참으로 신선합니다. 그렇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 선배 시민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건강하십니다. 경륜과 지혜로 사회에 참여할 준비도 갖추고 계십니다. 새 물꼬를 내십시다.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선배 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입니다. 당당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향한 사회 참여는 선배 시민들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열망을 다지는 새 길을 기대합니다. 노인 한 명은 도서관 한 개의 가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배 시민의 지혜와 경륜은 그만큼 소중합니다. 선배 시민들의 선한 영향력이 민들레의 홀씨처럼 사회 구석구석 잘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선배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동료 시민이자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입니다. 2020년 전국 선배 시민 정책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저출생 인구 절벽 대응 국회 포럼의 남인순, 박광원, 양금희 대표의원님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노인 한 명이 사라지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풍부한 지혜와 앞선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이 공동체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느끼게 하는 격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르신을 충분히 예우하지도 못하고 경륜을 펼칠 기회도 제대로 마련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행사 제목을 보니 선배 시민이라는 호칭이 참 신선합니다. 후배 시민과 함께 지역 공동체 현안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정책 대회가 선배 시민들의 활동에 큰 교두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주체로서 활동하시는 모습에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사회 통합의 밑거름이 되고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 시민들은 더한 역경도 이미 여러 차례 극복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후배 시민과 힘을 모아서 이번에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대회를 축하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물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전국의 선배 시민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최근에 들었던 여러 가지 용어 중에 제일 근사한 용어를 오늘 듣는 것 같습니다. 노인, 실버 등등 이렇게 표현되던 그러한 층을 선배 시민, 우리 시민사회의 선배 시민으로 부르는 것이 굉장히 멋지네요. 선배 시민 여러분, 선배 시민님들의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활기찬 디자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국회 부의장, 그리고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까지 굉장한 분들이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동체를 디자인하는 선배 시민의 활동에 후배 시민으로서 응원하겠다는 말씀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사회 통합의 밑거름이 되는 역할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대회에서 다뤄져 왔던 정책 제안을 모아 5개 분야의 정책 제안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5명의 선배 시민이 1, 2분 이내 짧은 정책을 제안하고 이후 저출생 인구 절벽 대응 국회 포럼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책 제안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정책 제안은 선배 시민 박현상 동료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배 시민 박현상입니다. 제가 발표할 정책 수혜 대상은 장애인, 노인, 예구인 등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책 제안명은 대형병원 창구 무인화 가속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불편함 해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형병원 창구를 찾은 한 노인, 진료가 끝난 뒤에 무인 처방을 받고 이어지는 무인 정상기 앞에서 왠지 불편함을 느낍니다. 안내를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IT 기기는 말을 듣지 않고 마음만 급해집니다. 다시 화면을 터치해 보지만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눈치만 보여 주민등록번호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결국 대기표를 뽑아 직원과 대면해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마무리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모두 자신만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불안합니다.
많은 대학병원 또는 대형 병원에서는 키오스크라고 불리는 무인 계산기 또는 무인 기기를 통해 많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디지털 소외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런 소외감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세대 간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을 위한 안내 직원 배치 등 배려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여 함께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애구인 등이 장애 없이 대형병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이비부모 세대 등을 활용하면 이용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대형병원 창구 무인화 가속화에 따른 장애인, 노인, 애국인 등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불편함 해소에 대한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시민 박현상 어르신의 정책 제안 잘 들었습니다. 저는 디지털 시대에 익숙한 후배 시민이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꼭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선배시민 정경자 어르신의 두 번째 정책 제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배시민 정경자입니다. 제가 발표한 정책 수혜 대상은 지역 돌봄 체계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책 제안명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왕진 의료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직접 방문해 방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020년부터 지역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전국 348개 의원이 참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 107개, 경기 92개, 충남 18개, 전북 17개, 광주 16개, 대전 16개, 충북 15개, 부산 14개, 경남 11개, 대구 10개, 제주 9개, 기타 23개 지역에서 실시를 계획하여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참여하는 병원의 개수가 적어 기타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도 있으며 많은 의료 소외 지역들이 왕진 의료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법 33조 예외 규정에 따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 환자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의료진의 왕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더라도 병원과 의사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어렵습니다. 왕진 의료 서비스는 지역 돌봄 체계의 일환으로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지역사회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이 밑바탕되어야 하며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없애고
의료 소외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상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왕진의료 활성화에 대한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자 선배 시민의 자세한 설명이 깃든 두 번째 정책 제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정책 제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의규 선배 시민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배 시민 최의규입니다. 제가 발표한 정책 수혜 대상은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공동체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정책 제안명은 도시숲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이 고령 친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공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고령 친화 도시는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일례로 인천시의 녹지공간 활용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대공원에 12헥타르의 치유의 숲을 조성해 대상별, 연령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 2021년에 4배 이상 확장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숲이 없는 도시에 도시 숲을 조성하여 초목, 식재, 편의시설 조성, 숲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전 세대를 위한 여가 공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도시숲 조성을 통해 도시 미세먼지 감소, 열섬 현상 완화로 여름철 냉방시설 가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도시숲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멀리 가지 않고도 도심 주거지 주변에서 심신이완, 휴식, 면역력 향상 등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되어 시민들의 살림 치유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전 세대가 다 함께 살기 좋은 물리적 도시 환경 구성을 위해 도시숲 조성을 희망합니다. 이상 도시숲 조성에 대한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숲이라고 하니 도시만 해당하나 싶었는데 들어보니 전 세대가 다 함께 살기 좋은 물리적 지역 환경 구성을 위한 내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의규 선배 시민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네 번째 정책 제안 들어보겠습니다. 선배 시민 박상근 어르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배 시민 박상근입니다. 제가 발표한 정책 수혜 대상은 고령자 및 시각장애인, 저시력인, 다문화 가정, 외국인, 글을 모르는 아동 등에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 정책 제안명은 보이스 아이 코드 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이스 아이 코드는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눈이라고 통칭되며 고령자 및 시각장애인, 저시력인, 다문화 가정, 외국인, 글을 모르는 아동 등을 위해 인쇄물을 소리로 읽어주는 음성 지원 바코드입니다. 고령 친화 도시는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건강하며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참여가 자유로운 지역을 의미합니다. 저출생, 고령 사회를 위한 가장 첫 단계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와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을 비롯하여 모든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다각적으로 안내가 되고 있으나 실제 정보 소외계층인 아동,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의 입장에서 실질적 정보를 얻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즉, 정보의 공급이 많은 반면에 정보 소외계층에게 정보의 효과성은 지극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보이스 아이코드 도입을 요청합니다. 이상 보이스 아이코드 도입에 대한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으면서 보이스 아이코드가 뭐지? 라고 좀 의문이 들었었는데요. 우리 선배시민 박상근 어르신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인쇄물을 소리로 읽어주는 음성 지원 바코드라는 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요. 자, 이처럼 다양한 분야로 정책 제안을 해주고 계시는데 정책 제안의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선배시민 김영애 어르신의 정책 제안을 끝으로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배시민 김영애입니다. 제가 발표한 정책 수혜 대상은 공동체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 정책 제안명은 미세먼지 줄이는 마을 환경 만들기 환경 포인트 어플 보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실천을 통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인데 적극적인 홍보와 보상 체계가 주어진다면 시민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쉬운 어플을 만듭니다. 둘째, 개인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게에서 동참 가게 신청을 받습니다. 셋째, 동참 가게를 이용할 때 개인 용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줍니다. 넷째, 1,000원 이상 충전이 되면 지역 화폐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미세먼지 관련 어플 보급을 통하여 참여 가게와 고객과의 생활 속에서 자원이 순환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의 실천 의식이 높아질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줄이고 포인트는 쌓이고 함께해서 행복한 마을 환경 만들기를 위한 환경 포인트 어플 보급이 필요합니다. 이상 미세먼지 줄이는 마을 환경 만들기 환경 포인트 어플 보급에 대한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 포인트 어플 보급에 대한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셨는데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길 꼭 기대해 봅니다. 김영애 선배시민 마지막 정책 제안 잘 들었습니다. 네, 5개 분야의 정책 제안을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족자에 담긴 5개의 정책 제안을 살펴봤는데요. 붓글씨로 잘 새겨진 정책 제안이 오늘따라 더 빛나 보였습니다. 아니, 저도 저 족자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자, 그럼 5개 분야의 정책 제안을 받으실 분은 누가 되실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그 주인공. 첫 번째 정책 제안은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국회 포럼의 책임 연구의원으로 계시는 최연숙 국회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국회 포럼의 연구책임 의원 최은숙입니다.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키오스크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의 정보 취약계층의 소외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이용이 잦으신 어르신에게 창구 무인화 기계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건비 절약과 편리함을 위해 설치된 디지털 기기로 오히려 디지털 소외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선배 시민 어르신이 제안한 무인 시스템 도우미가 배치된다면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 증대 및 디지털 소외감을 해소하여 보다 활기차고 배려심 깊은 사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에 국회와 관련 부처가 협력 체계를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연숙 국회의원님께서 첫 번째 정책 제안을 전달받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간호사였기 때문에 관련 정책 제안이 더 깊이 와 닿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세대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의 역할을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제안은 저출생 인구 절벽 대응 국회 포럼의 대표위원으로 계시죠. 남인순 국회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국회 포럼 공동대표이자 국회 보건복지원을 일하고 있는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1차 의료 왕진 수가 시범 사업이 전국 348개 의료기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인, 중증 환자 등 거동 불편자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려면 선배 시민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왕진 및 방문 진료를 통해서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왕진 의료 서비스는 고령화 사회의 시대적 요구사항임을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보험 수가를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없애 의료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제가 발의해서 2018년에 통과시킨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방문 간호사 등 방문 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방문 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해서 보다 질 높은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왕진 의료 서비스 및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국회의원님께서 두 번째 정책 제안을 전달받으셨습니다. 의료법 발의도 하시는 등의 관련 정책 제안에 있어 연관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바로 이어 정책 제안을 전달받으실 분은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국회 포럼의 소속되어 있는 맹성규 국회의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국회 포럼의 맹성규 국회의원입니다. 도시숲은 삶의 여유를 나타내는 녹색 공간이라는 뜻으로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로 더욱더 도시숲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산소의 공급, 도시의 기온 완화, 소음의 방지 등 환경적 기능과 더불어 앞서 선배 시민 어르신께서 언급하신 대로 전 세대가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숲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전 세대가 다 함께 살기 좋은 물리적 도시 환경을 구성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도시숲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맹성규 국회의원님께서 세 번째 정책 제안을 전달받으셨습니다.
의원님은 산림청과 관련이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의 정책 제안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리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국회 포럼의 공동대표이신 박광원 국회의원님께서 네 번째 정책 제안을 전달받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국회 포럼의 공동대표 국회의원 박광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인 보이스 아이 코드.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등과 함께 소통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건강하며 사회, 경제, 문화적 참여가 자유로운 지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선배 시민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저출생 고령사회를 위한 가장 첫 단계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대와 이웃, 공동체의 정보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원 의원님께서 네 번째 정책 제안을 전달받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역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이스 아이 코드 도입에 꼭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박광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출생 인구 절벽 대응 국회 포럼의 역시 공동대표 의원이신 양금희 국회의원님께서 50번째 정책 제안을 전달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국회 포럼의 공동대표 양금희 의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 시행되면서 배달 음식 증가와 더불어 일회용품 사용량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가 발생하면서 시민 동참 운동이 필요한 시기에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정책을 제안해 주신 선배 시민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어플 개발을 통해 일회용품을 자제하고 지역화폐의 전환을 통한 자원순환 구조 형성까지 구체적인 제안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정책 제안이 미세먼지 공모전에서 대상까지 수여받았다 하니 선배 시민 어르신들의 공동체를 위한 폭넓은 활동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도 줄이면서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호까지 국회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다 함께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시민 동참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희 의원님께서 마지막 5번째 정책 제안을 전달받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민들의 실천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한 제안이기 때문에 국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상 5개 분야의 정책 제안과 전달식이 마무리됐습니다. 박명순 선생님, 지금까지 진행된 정책 제안 발표와 전달식을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뭉클합니다. 선배 시민이 제안한 정책이 의원님들께 전달이 되고 후배 시민을 위해 풍요로운 세상이 전개될 걸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전달식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제안한 정책을 기꺼이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 역시 후배 시민으로서 우리 선배 시민 어르신들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깊은 감명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5명의 선배 시민 어르신과 또 전달에 참여해 주신 5명의 국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순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올해 우리 정책대회 슬로건이 뭔지 아시나요? 네, 그럼요.
대한민국 선배 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 맞습니다. 2014년 선배시민대학에서부터 현재 선배시민 자원봉사단까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자문위원으로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유범상 교수님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공동체를 디자인하는 선배시민의 활동에서부터 앞으로의 역할 기대까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그럼 저희는 강연을 듣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선배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 전국 선배시민 정책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선배시민 정책대회 기조 강연을 맡게 된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유범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공동체를 디자인한다는 거,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배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I think therefore I am. 내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실존한다.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 실존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요. 나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는 건 거예요. 오늘과 내일이 다를 때 우리는 비로소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다. 그런데 동물은 오늘과 내일이 같아요. 물리적인 변화 외에는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물은 탈역사적인 존재다. 위험이 왔었을 때도 동물은 그것을 보고 그저 피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거나 그렇게 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해석을 통하고 성찰을 통해 갖고 변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창조하고 재창조한다. 반면에 동물은 그저 필요 충족을 위해서 산다. 생존적인 존재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뭐냐 하면 생각하는 존재고 말하는 존재고 그리고 그 말들을 통해 갖고 공동체를 디자인하는 존재다.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를 디자인한다. 그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맥락들 속에서 저는 오늘 한국의 노인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의 노인 하면은 이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산업 여군이거든요. 산업전사. 한국의 경제를 일군 세대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그랬었을 때 산업 여군, 산업전사였던 지금 어르신들의 젊은 시절이 있었던 건 거죠. 이렇게 일으킨 경제는 어느덧 OECD 국가들 중에 10위권에 진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경제로 말미암아 정치도 민주화되고, 그 다음에 문화도 이제 한류들을 이끌게 된 건 거죠. 그리고 사회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그 사회가, 시민사회가 굉장히 어떤 힘을 갖게 된 그런 어떤 이 공동체로 변화가 됐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선배 시민들이 계셨던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 선배 시민들이 노후가 어떻게 됐었을까 하는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불행히도 한국의 지금 현재 노인의 어떤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일이고요. 노인 빈곤율도 거의 50%에 육박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 고단한 짤짤이 순례길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노인들이 자식을 키우느라고 돈도 저축을 하지 못했고, 그 자식은 지금 비정규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자식을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돌봄도 받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게 되면 사회 정책도 우리 한국은 굉장히 좀 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노인들은 고단한 짤짤이 순례길, 자선단체한테 500원, 1000원 받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동전 순례길을 한다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노인들은 지금 여전히 생존의 문제에
긴박돼 있다.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모든 노인들이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들 중에 성공한 노인들이 있는데 성공한 노인들은 자기 자산이 있고 여전히 자식들을 책임질 수가 있고 가족을 관리했던 그런 노인들, 우리가 그런 노인들을 successful aging, 성공한 노인이라고 하고요. 그 노인들은 향후에 더 많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베이비부모들, 1955년도에서 63년도에 태어난 이 베이비부모들은 인구학적으로 14.5%고요.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민주화도 경험을 했고 연금도 있는 세대일 가능성들이 큰데 이 세대만으로도 고령사회가 가능하거든요. 14.5%고 712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은 하나는 늙은이라고 늘 그러니 도시락과 김치 배달의 대상이 되는 노인과 성공한 노인, 자기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여가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취미를 하는 성공한 노인들을 이렇게 구분이 되는 노인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한쪽은 여전히 생존의 문제에 빠져 있고 한쪽은 좀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는 이렇게 노인군으로 나누고 있다. 이런 건 거거든요. 그랬었을 때 이 두 노인을 비교를 하게 되면 늙은이는 돌봄의 대상이고 늙은이고 체념하고 연민의 집에 산다면 성공한 노인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 개발에 힘쓰고 가족을 책임지는 노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노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과연 이런 노인의 이 현 실태가 한국의 노인의 현 실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고 그러면 선배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 노인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 얘기부터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노인은 에노 사람인 예스노의 노죠. 노인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짐이고 그리고 돌봄의 대상이기 때문에 노인이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복지관에 강의를 갔더니 거기 어떤 한 노인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산송장들한테 무슨 인문학 강의냐 이랬을 때가 에노 사람인이고요. 그리고 또 한쪽의 노인들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을 잘하는 존재, 인생을 잘하는 존재, KNOW 사람인, 노인인 건 거죠. 두 노인이 상당히 대립되는 존재인데 노인만큼 이렇게 대립적인 존재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에노 사람인, 사람도 아니래요 이랬을 때는 사회적인 짐, 오갈 데 없는 시들어가는 보살핌이 필요한 깡마른 초라한 이런 이미지들이고요. 두 번째 KNOW 사람인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고 인생의 의미를 아는 존재다 했었을 때는 노인 한 명이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다. 저희 부모님이 언젠간 돌아가실 텐데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의 기억이 깡그리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일제도 경험하셨고 산업화도 경험하셨고 전쟁도 경험하셨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박물관과 같은 존재인데 노인 한 명이 사라지면 도서관, 박물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하는 말들이 저는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또 한편 노인은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옆집에서라도 빌려와야 된다. 왜? 우리는 지혜를 필요로 하거든요. 이 정도로 노인은 의미 있는 존재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노마지지, 늙은 말의 지혜인데요. 전쟁을 나가는데 재상인 관중이 늙은 말을 데려가야 됩니다. 황제님. 황제인 이 황제가 뭐라고 하냐면 왜 늙은 말을 데려가냐고 전쟁은 튼튼한 젊은 말을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늙은 말을 데려갔거든요. 오다가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때 이 관중이 얘기를 하면 늙은 말을 풀어라. 늙은 말의 길을 찾아냈다.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한자성어가 노마지지이거든요. 그래서 늙은 말은 공동체의 길을 찾아내는 존재다. 키케로라는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노인은 완숙한 존재다. 노인에게 육체적인 어떤 그 힘이라든가 노인에게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그 수고로움을 그 사회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고기잡이를 하러 갈 때 그 선장은 어디에 있느냐? 배 선실에 있으면서 지시를 하거든요. 자, 닷을 내려라. 저기다가 그물을 쳐라. 그물을 끌어올려라.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의 어떤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완숙한 정신적인 그리고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 노인은 어떤 존재냐 하면 노인은 그 사회의 공동체의 길을 내고 그리고 인생을 아는 노인일 뿐만이 아니라 완숙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맥락들 속에서 노인이 누구냐 했었을 때 파울로 프레일이라는 사람은
젊음과 늙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달력이 아니다. 그럼 뭐냐 했더니 그것은 인식론적인 호기심이다. 세상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지혜를 바탕으로 해갖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존재가 이제 늙음과 젊음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늙은이는 늘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젊은이는 저를 묻느니 끊임없이 저를 묻거든요. 근데 요새 청년들은 3포 세대, 5포 세대, M포 세대 무한대 포기 세대거든요.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포기한 세대이기 때문에 나이는 젊지만 나이는 젊은 그다음에 생각은 이 어떤 뭐랄까 냉소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늙은이다. 근데 어르신들처럼 지금 선배 시민들처럼 나이는 많은데 늙은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인식론적인 호기심을 갖고 공동체를 묻는 오늘 정책대회와 같은 그런 분들을 일컬어갖고 늙은 젊은이다. 자, 이것을 울만이라는 사람의 시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청춘, 그대가 기계를 잃고 정신이 냉소주의에 있는가 비관주의 얼음으로 덮일 때, 그러니까 늘 그런 건 거죠. 그대는 20살이라도 젊은 늙은이라네. 젊은 늙은인 거죠. 하지만 그대의 기계가 낙관주의 파도를 잡고 공동체를 디자인하려고 이 고민을 하고 결단을 낼 때 그들은 80살이라도 늙은 어떻게 돼요? 청춘의 이름을 줄 수가 있네. 젊은이라는 건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공동체를 디자인한다는 행위가 어떤 이 늙은 젊은이 공동체의 의미를 묻고 그 속에서 나의 의미를 묻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가고 깜짝 놀란 게 있거든요. 그런 늙은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건 거예요. 저는 탄광에 관해서 한국과 영국을 비교하는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탄광에 가보니까 그리고 도서관에 가보니까 거기는 온통 어떤 이 노인들이 있는 건 거예요. 자원봉사자로서.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노인 자원봉사가 없다면 이 사회가 유지가 될까 할 정도의 생각을 했고요. 또 솔리다리티라는 정치 정당이죠. 정당에 같은 진보적인 정당인데 거기 가서 저는 젊은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노인들이 모여갖고 같이 젊은이들과 토론을 하는 건가요. 솔리다리티라는 연대라는 그 정당들 속에서.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노인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통해 갖고 정치적인 토론, 정책적인 토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국에도 이런 노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데 리타이어, 은퇴거든요. 우리가 은퇴를 한다는 것은 일을 그만두는 건 거잖아요. 그것은 돌봄의 대상이 된다는 걸 의미하고 또 좋게 얘기하게 되면 나의 건강, 여가, 취미 이런 것을 나 개인에게로만 어떤 이 생각을 집중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리타이어인데 저것은 다시 해석을 해보면 타이어를 갈아 낀다. 바꾼다는 거죠. 타이어를 갈아 낀다. 그럼 어떻게 타이어를 갈아 끼냐? 제가 영국에서 로니와 오드리라는 그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 노인을 만났거든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노후를 즐겨라. 나는 은퇴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노후를 즐긴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랬더니 은퇴는 이제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드리와 로니아, 저기 계신 분이 이제 오드리와 론인데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이제 그동안에는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남의 자식, 후배 시민과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것이 노인의 의미이고 노인이 하나의 어떤 실존적인 존재로서 자기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노인의 실존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까 제가 한국의 노인들은 늙은이와 성공한 노인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선배님들은 늙은이가 되고 싶으십니까? 성공한 노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들 성공한 노인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사회복지사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우리는 솔직히요 복지관에서는 늙은이가 더 좋아요. 성공한 노인보다. 왜 그렇습니까? 늙은이는요 도시락이나 김치나 이런 것을 드리게 되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관장님한테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성공한 노인은 인문학도 해달라, 여가관리도 해달라, 건강관리도 해달라, 온통 민원인으로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뭐라면 관장 나오라 그래! 그래서 관장이 나오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내 친구가 누군지 알아? 시장이야, 구청장이야. 내가 옛날에 공무원을 했는데 말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늙은이가 훨씬 좋고요. 성공한 노인이 오게 되면 늘 긴장을 해요. 어떤 또 민원을 제기할지 몰라서. 모든 성공한 노인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사회복지사 저에게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떠냐. 늙은이와 성공한 노인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나를 돌봐달라는 건 거거든요. 인문학으로 돌봐달라고, 도시락으로 돌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래. 그러면 새로운 노인, 공동체에 참여하는 새로운 노인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어르신이라는 용어가 있고, 어머님, 아버님이 있고, 실버 시니어가 있는데, 이런 용어 말고 새로운 용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발견한 것이 시니어 시티즌. 시민이라는 건 거거든요. 이제 시티즌은 시민이고 시니어는 주니어 시니어니까 선배인 건 거죠. 그래서 선배 시민이라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노인을 자기의 존재의 의미, 실존을 한번 물어보면 어떨 것이냐 이런 생각을 했고, 선배 시민은 공동체를 돌보고 인식론적인 호기심을 갖고 있으니까 본질을 묻는 노인인 건 거죠. 그래서 통이 있다라면 통 속에 적응하고 있고 쓰러져 있고 튀어나와 있다면 우리는 늘 튀어나온 친구는 지금 이제 가출 청소년이거든요. 늘 우리는 잘 적응하라고 하는데 선배 시민은 근본적인 걸 물어요. 야, 통을 넓히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누구도 저기서 패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선배 시민은 또 뭘 하냐? 나눔을 할 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나눔 1.0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면 어떨 것이냐, 지역을 만들면 어떨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북유럽, 서유럽을 가면서 깜짝 놀란 것은 장애인 거지와 노인 거지가 없거든요. 왜? 그 사이에는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한 사회가 어떤 그 변화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배 시민의 근본적인 질문들이 통을 문제 삼고 그 다음에 나눔 2.0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사회를 묻는 근본적인 인식론적인 호기심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봤더니 늙은이는 돌봄의 대상이고 늙은이고 체념하고 살지만 성공한 노인은 자기 개인에 힘쓰지만 선배 시민은 비판과 변화, 공동체를 비판하고 변화를 만들려고 하고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가 되고 공동체를 끊임없이 묻는 그런 존재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맥락들 속에서 선배 시민의 역사는 먼저 대학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8강을 시작을 했거든요. 노인에서 선배 시민으로 근본적인 질문 나는 생각하는가? 선배 시민의 집 생존에서 실존으로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면서 선배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니까 평택에 계신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대학을 통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눈이 달라지고 귀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 어떻게 행동이 달라졌습니까? 했더니 나는 그동안에 돌봄의 자원봉사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만 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나는 지역 공동체를 바꾸는 자원봉사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배 시민 이 평택의 어르신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노인들은 또다시 선배 시민으로서 실천을 하기 시작했는데 복지관에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했더니 더 이상 우리를 돌볼 필요가 없다. 우리 함께 나가자 하고 안산시에 있는 어르신이 이제 아이들을 데려와서 지역사회에 쓰레기를 치우고 이제 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요. 또 어떤 어르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가 바리스타를 배웠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끼리만 맛있는 걸 먹지 말고 대학교에 가자.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힘내라 청춘들, 우리가 너희들을 응원할게. 그러면서 후배 시민을 이제 챙기기 시작했다는 건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어르신들은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 제가 강의가 끝났더니 이분들이 그냥 옛날엔 그냥 가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같이 정리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선배 시민이잖아. 그때 이제 후배 시민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자, 건강관리를 했던 건강관리 동아리가 이게 성남에 있는 복지관인데요. 건강관리 동아리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동안에 자기 건강,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만 체크했던 어르신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이제 지역사회를 돌보자. 사회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시작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정책으로 제안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건 거예요.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러브호텔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 이 러브호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청소년들인데 유해하잖아. 봤더니 거기에 있는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례 개정운동을 통해 조례를 바꿔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자, 지금처럼 선배 시민이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기 시작하냐면 행동이 바뀌었더라. 그래서 선배 시민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디딤돈이라는 모임을 만들기 시작하고 상록회라는 모임을 만들기 시작하고 평택사랑 선배 시민회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함께 상상하기 시작했다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배 시민이 드디어 공동체를 품기 시작하더라. 2년 동안 선배 시민 대학을 했거든요. 2016년, 2017년 한노협이 주도가 되었고 한국노인복지 관협회가 주도가 돼서 이제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실천을 또 2년 동안 했거든요. 우리는 자선형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 넘어서서 권리형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실천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지평을 좀 더 확장해보자. 선배 시민들의 이 철학들을 좀 더 확장해보자. 이제 그러던 시점에서 유럽의 노인들을 봤더니 유엔 권리 조항을 만들었던 유럽의 노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노인들은 사회적 문화적 삶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미래 세대는 후배 시민이죠. 미래 세대와 공동체 동료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독일에서는 은발의 표범이라는 노인 정당을 만들었더니 청년들이 지지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자신들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들도 곧 노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선배 시민들은 설계도면을 만들기도 하고 설계도면들을 알아보고 토론도 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선배 시민 정책대의 기본적인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줬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한국의 시민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광장에 모여갖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광장이 2019년도에 선배 시민 열린 토론 나눔 축제였거든요. 자, 보신 것처럼 노인들이 우리 한국의 전주의 여인숙에서 폐지 노인 3분이 이 사망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탈북 가족 엄마하고 아이가 아사를 하니까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도대체 문제가 뭔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근본적인 대안이 뭔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저희 보신 것처럼 이렇게 10분씩 조를 짜가지고 400분의 노인들이 토론을 했고 그러고 나서 발표를 하면서 자 우리가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해보고 그럼 우리도 이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시작하자.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올해 2020년 전국 선배 시민 정책대회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왼쪽에 보신 것처럼 지역에서 이것은 단순히 중앙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지역의 14개 권역에서 선배 시민 정책대회를 해서 그 정책대로 쭉 올라왔죠. 그거를 가지고 정책 제안을 저렇게 5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공동체를 디자인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건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선배 시민들께서 이야기하는 이 정책 제안이 단순히 하나의 어떤 그 즉흥적이고 이벤트성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선배 시민 대학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천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책으로까지 오게 된 어떤 체계적인 선배 시민들의 공동체를 품는 어떤 그런 고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공동체에서 내가 적응하고 사는 것들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를 우리가 디자인하는 그런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가 되고 그 돌봄의 주체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정책까지 공동체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선배시민대학, 선배시민자원봉사, 선배시민총회로 오게 됐고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가능하려면 선배 시민들은 대학에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원봉사로서 실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총회를 하는 선배 시민 정책대회를 하는 그런 것들로 가는 과정들 속에서 저는 예전에 산업전사로서 열심히 어떤 그 경제적인 성장을 이끌었던 이 선배 시민들이 이제는 정책을 매개로 해서 그 다음에 실천을 매개로 해서 우리 한국의 공동체를 디자인할 거다. 그리고 그것의 가능성과 상상을 보여준 것이 오늘 2020년 선배시민 정책대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건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어디다 담았냐면 선배시민 선언문에 담았거든요. 우리는 선배시민이고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길을 낼 것이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된다. 자, 이 모든 것이 끝났더니 누가 제일 많이 바뀌었는지 아세요? 당연히 선배 시민이 바뀌었겠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인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존재인지 몰랐다. 나는 그전 내 건강이나 챙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도처에서 지역에 변화될 것뿐이다.
이것을 통해 갖고 내가 의미 있는 존재, 내 실존을 묻게 됐다. 이렇게 선배 시민들이 얘기하고요. 진짜 바뀐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회복지사들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뭐라 하냐면 이제야말로 존경할 어른이 생겼다. 이제야말로 존경할 노인이 생겼다. 그래서 그것은 선배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민들이 선배 시민을 대하는 태도들이 이제는 짐이 아니라 실존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공동체를 디자인하는 돌봄에 대해서는 돌봄의 주체가 됐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우리의 이상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거든요. 내년도, 후년도,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에 저는 선배 시민이 실존하는 인간으로서 끊임없는 정책을 매개로 해서 실천을 매개로 해서 공부, 학습을 매개로 해서 저는 우리의 한국 사회 공동체를 디자인할 거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오늘 이 2020년 선배시민 정책대회에 저도 함께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면서 선배시민들을 응원하고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선배시민들이요, 대한민국을 디자인하자. 그럼 선배시민들께서 디자인하자 선배시민 이렇게 좀 외쳐주시면 됩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을 하신 선배시민들이요, 2020년 정책대회를 매개로 해서 한국 사회를 디자인하자.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도처에서 또 실천의 현장에서 선배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후배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강의는 언제 들어도 유익하고 또 재미있습니다. 선배 시민이 노인복지관에 정착되기 위해 큰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 유범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선배 시민의 기조와 역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사항이 깃든 선배 시민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번 지역대회를 하면서 전국에서 선배 시민 선언문 낭독이 진행되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시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후배 시민을 돌보는 의무를 다한다. 의무를 다한다. 학벌 앞에 승복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꾼다. 우리는 시민들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을 함께 맞서 누구나 안전하고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부유한 세상을 꿈꾼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에서 서로에게 감당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해 말하고 상상할 것이다. 무기력한 늙은이도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자도 아니다. 우리는 선배 시민이 되기 위해 늘 생각하고 소통하고 학습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돌봄의 세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후배 시민
네, 전국에서 낭독해 주신 우리 선배 시민분들의 선서 잘 들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마무리 시간인데요. 정책대회 한 달 전부터 선배 시민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또 활동의 지지와 격려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무려 100여 명의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또 지역의회 의원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축하 영상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페이스북과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영상을 보시기 전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선배 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 2020년 전국 선배 시민 정책대회. 코로나로 인해 전국 선배 시민이 한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큰데요. 힘든 시기에도 열정을 다해 활동하시는 것을 보니 조속히 코로나가 끝나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네, 함께 해주신 모든 선배 시민 어르신과 후배 시민 그리고 내빈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조은영, 박명순이었습니다. 선배 시민이여,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